처가 식구들 앞에서 도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국 더 떠와. 저는 일어나 국을 퍼왔습니다. 다시 앉으려는데 또 불렀습니다. 물 좀 가져와. 장인어른 잔에 물이 없잖아. 저는 물병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 이거 치워. 빈 접시 계속 쌓이잖아. 저는 접시를 치우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성호가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만해라! 도윤아, 그만해라! 내 어머니야! 성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리지 마! 물 떠오라! 접시 치워라! 국 더 떠와라! 내가 팔다리가 멀쩡한데 왜 어머니한테 시켜?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임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세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제 집에서 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수진의 부모님이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처가 식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 도윤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수진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수진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나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도윤과 수진에게만 인사하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저는 익숙한 일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성우와 저, 도윤, 수진, 그리고 처가 어른들까지 총 6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음식을 나르며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갈비찜 접시를 올리고 국그릇을 놓고 수저를 챙겼습니다. 엄마, 국 더 떠와. 도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을 더 퍼와서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려는데 또 불렀습니다. 물 좀 가져와. 장인어른 잔에 물이 없잖아. 저는 다시 일어나 물병을 들고 왔습니다. 수진 아버지 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받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앉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이거 치워. 빈 접시 계속 쌓이잖아. 저는 또 일어나 빈 접시들을 치웠습니다. 부엌을 오가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장인어른과 농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그녀의 어머니도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투명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도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해줘. 이런 건 엄마가 해야지. 그게 점점 명령이 되었고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처가 식구들 앞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도윤은 저를 부리며 자신의 위치를 과시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 말을 잘 들어. 그런 식이었습니다.
수진도 처가 식구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후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과일을 깎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식탁에 과일 접시를 올리는데 도윤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 이 접시 좀 바꿔. 너무 작잖아. 손님들 계시는데. 저는 접시를 들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큰 접시로 바꿔 과일을 다시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저를 대한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과일 접시를 들고 다시 나가려는데 남편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그만해라. 쾅. 성호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덜컹거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부엌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성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도윤아, 그만해라. 내 어머니야. 성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내 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리지 마. 물 떠오라, 접시 치워라, 국 더 떠와라. 내가 팔다리가 멀쩡한데 왜 어머니한테 시켜?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말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참음이, 체념이, 순종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참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하녀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것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의자에 걸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각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은행 통장 사본, 계약서. 모두 제가 지난 30년간 정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이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임. 제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제 명이었습니다. 도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 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소유권 증명서였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이것도 제 명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매달 500만 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세 번째는 도윤의 사업 관련 서류였습니다. 5년 전 도윤이 무역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했던 초기 자금 3억 원. 도윤은 그 돈을 자기 힘으로 모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준 돈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단순한 전업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프리랜서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세무 컨설팅, 재무 설계.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남편 성우는 알고 있었지만 도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파일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성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할래요. 성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참았어요. 너무 오래.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요. 도윤이가 저를 하녀로 봐요. 제가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출근하기 전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도윤은 넥타이를 매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예요, 엄마? 바쁜데. 도윤아, 잠깐만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어. 도윤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집 등기부등본이야. 그리고 강남 건물 소유권 증명서. 내 사업 초기 자금 대출 서류도 있고.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이게 엄마 명의네요. 그래. 이 집도 건물도 내 사업 시작할 때 돈도 다 내 거야.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믿고 있는 그 돈 내가 준 거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난 젊었을 때 회계사였어. 결혼하고도 계속 일했어. 프리랜서로 컨설팅하면서 돈을 모았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고 그걸로 너를 키웠어. 내가 대학 갈 때도 사업 시작할 때도 내 돈이었어. 도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배우길 바랐어. 겸손하게 감사하게. 하지만 넌 배우지 않았어. 오히려 날 하녀처럼 대했지. 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뭐니? 처가 식구들 앞에서 나한테 물 떠오라, 접시 치워라 하는 게 그냥이니?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난 내 하녀가 아니야. 난 내 어머니야.
그리고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이야. 내가 믿고 있던 내 성공은 사실 내가 뒤에서 만들어준 거였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니까.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도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도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랜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 씨, 모든 재산이 본인 명이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정리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계약서를 만들고 명확한 조건을 정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애매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하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명확히 정리하고 도윤에게 사용권을 주되 소유권은 제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저를 존중하지 않으면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침묵해왔던 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무기력한 전업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경제를 설계하고 관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제가 허락한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허락은 언제든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산 정리, 계약서 작성, 권한 명확화. 하나하나 체크하며 제 권리를 확실히 했습니다. 도윤은 그동안 저를 피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저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 흥분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대박 소식이야. 중국 바이어가 우리 제안 받아들였어. 계약 규모가 50억이야. 수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은 들뜬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업 확장, 직원 채용, 새 사무실 계획까지.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대출 연장 신청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밝던 그의 목소리가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난 5년간 한 번도 연체한 적 없는데. 아, 그게 명예 권한 문제요? 무슨?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다른 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대출 연장 거절.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도윤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뭘 한 거예요?
뭘 했는지 궁금하니? 내 재산을 정리했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도윤은 휴대전화를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거래처였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거래처가 투자 회수한다고, 계약 파기한다고.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년간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사업할 때 담보로 잡았던 건물 기억하니? 네. 그 건물 주인이 누구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닫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나야. 한정임. 내 엄마. 내가 믿고 있던 내 사업의 담보는 내 건물이었어. 내 회사 운영 자금도 내 계좌에서 나갔어. 월세 받는 돈으로. 거래처들이 너한테 투자한 것도 사실은 내 신용 보증이 있었기 때문이야. 도윤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통보서, 거래처 계약 해지 통지서, 담보권 변경 서류. 모두 제가 요청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허락한 동안만 존재했다는 뜻이야. 나는 언제든 회수할 수 있어. 법적으로 모든 권한이 나한테 있거든.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를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엄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정말 모르니? 처가 식구들 앞에서 날 하녀처럼 부린 거. 물 떠오라, 접시 치워라, 국 더 떠와라. 그게 어머니한테 할 짓이니? 도윤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도윤아, 난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믿게 해줬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넌 그 자신감을 잘못 썼어. 나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하녀처럼 부리는 데 썼지. 그건 내가 바란 게 아니었어.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넌 진짜 내 능력으로 살아야 해. 내 도움 없이, 내 건물 담보 없이, 내 신용 보증 없이. 그게 진짜 자수성가야. 엄마, 제발. 이번 계약만이라도. 안 돼. 이미 결정했어.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주려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능력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없다면 그건 내 문제야. 그날 저녁 도윤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수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도윤 오빠가 아무것도 안 먹어요. 회사 일도 큰일 났다고. 그래? 그럼 내가 위로해줘. 난 더 이상 모든 걸 해결해주는 엄마가 아니니까. 수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알아야 해. 도윤이가 가진 것들, 집도 사업 자금도 다 내 거였어. 너희가 누리던 생활도 내가 만들어준 거고. 하지만 너희는 날 하녀처럼 대했어.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거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도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수성가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어머니의 허락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머니를 함부로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것이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도윤의 성공은 착각이었고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도윤의 회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중국 바이어 계약은 무산되었고 직원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늦게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수진도 불안한 얼굴로 친정에 자주 전화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도윤과 수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처가 어른들을 초대했어. 식사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참석해라.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지금 상황에 무슨 식사 자리를? 내가 초대했으니까 와야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수진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자리였으니까요. 식탁에는 간단한 음식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 성호, 저, 도윤, 수진, 그리고 처가 어른들. 2주 전과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서류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수진의 부모님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 아들 도윤이 저를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물 떠오라, 접시 치워라, 국 더 떠와라. 여러분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셨죠. 수진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께서 원래요? 시어머니는 원래 하녀인가요? 제 목소리는 차갑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진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윤이가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말이죠. 저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집, 도윤이와 수진이가 살고 있는 이 집. 소유자가 누군지 아세요? 한정임. 저입니다. 도윤이 명의가 아니에요. 처가 식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도윤이 사업 자금의 담보가 된 건물이죠. 이것도 제 겁니다. 도윤이가 자랑하던 사업 미천 다 제 재산이었어요. 도윤은 테이블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사업 초기 자금 3억 원.
도윤이는 자기가 모았다고 여러분께 말했죠? 사실은 제가 대출받아준 돈입니다. 제 신용으로요. 수진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회계사였습니다. 결혼하고도 프리랜서로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부동산을 샀고 그걸로 이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도윤이가 자수성가했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다 만들어준 겁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저를 하녀처럼 대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제 달라져야지. 저는 최종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정리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제 이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집도 건물도 투자금도 모두 제 관리 하에 들어갑니다. 도윤이한테는 최소한의 사용권만 줍니다. 조건이 있어요. 저를 존중하지 않으면 언제든 회수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가 식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2주 전과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고개를 숙이고 일했다면 이제는 도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난 내 하녀가 아니야, 도윤아. 난 너한테 모든 걸 준 사람이야. 내 어머니야. 그걸 잊으면 안 돼. 도윤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가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셨죠?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게 어머니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수진 아버지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 나를 존중하고 내 아내를 존중하고 너 자신도 존중하면서.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는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쓰는 순간 도윤은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어머니의 허락이었다는 것을.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음식을 나르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수진이 일어나 음식을 날랐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불편해하며 조용히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처가 식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성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고함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성우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깨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스스로 떠왔고 설거지도 수진과 함께 했습니다. 저를 부를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의 회사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계약부터 다시 시작했고 직원들에게도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도윤이 스스로 배워야 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도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저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직접 일하느라 그런 듯 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존경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존중. 하녀가 아니라 어머니로 대접받는 것. 그것이 제가 바랐던 전부였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